자, 할인 대상 판별하는 문제. 요거를 이제 이 부분을 풀어볼게요. 자, 이제 조건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19 이상, 다시 이하 60 이상 할인 대상. 그렇죠? 자, 그러면은 20 이상 59 이하가 할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작성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나이가 19 이하면 뭐뭐 해라, 그죠? 할인 대상이라고 출력해라, 이렇게 시켜야겠죠? 자, 그럼 만약에 나이가 19 이하,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좀 더 우리가 원하는 숫자랑 정확히 일치하니까 이 방식으로 할게요. 요럴 때 뭐 하면 된다? 할인 대상이라고 출력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60세 이상일 때 보시면은 조건이 몇 개입니까? 에이지가 19 이하인 조건 하나랑 에이지가 60 이상인 조건 하나, 그죠? 조건 하나당 이품은 하나라 그랬죠? 요렇게 한 번 더, 요게 실행돼야 되는 조건이 하나 더 있죠. 그러면은 역시 한 더 만드시는 거예요. 60세 이상,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할인 대상이 아닌 경우도 조건을 따져야겠죠. 자, 20세 이상 역시 에이지가 20세 이상이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59 이하인 조건도 있죠. 자, 나이가, 자, 이거 지금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수학에서 사이값 같은 거 표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바에서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조건문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런 표현은 안 되고요. 이게 조건이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에이지가 59보다 이하일 조건과 20보다 이상일 조건이 두 개가 지금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표현 안 쓰고 프로그램에선 정말 조건을 하나하나 다 따져야 돼요. 자, 그래서 분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따로 해서 이품은 하나당 조건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할인 대상이 일단 이렇게 준비물 마련을 해놓고요. 자, 이제 할인 대상이 아닌 경우를 볼 때, 요거는 괜찮거든요. 19 이하일 때도 요거 실행하면 되고요. 60세 이상일 때도 요걸 실행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하시면 이상하게 실행이 됩니다. 일단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막 두 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를 70달러 하면은 이건 더 이상합니다. 할인 대상이라고 하면서 또 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요게 이 조건 있죠. 이 조건에 70세 할인 대상인 경우도 같이 포함이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조건을 두 개를 따로따로 따지면 안 되겠죠. 할인 대상이 아님을 우리가 결정해서 실행하려면 20세보다 크다고 바로 실행하면 안 되죠. 그리고 59보다 작다고 또 바로 실행하면 안 되죠. 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따진 다음에 또 뭐도 따져야 돼요. 두 개를 동시에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따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건 두 개를, 얘 같은 경우는 하나만 만족하면 되죠. 근데 얘는 두 개 동시에 만족할 때만 우리가 이걸 실행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를 바로 실행하지 않고요. 얘를 먼저 실행해도 되고 얘를 먼저 실행해도 되지만 어쨌든 실행하고 나서 얘를 바로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요게 true면 이 중괄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실행이.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걸 실행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실행 코드를 바로 실행시키지 않고 이걸 한번 그대로 여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만족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70살이라고 하면 여기는 만족하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70살이면 이미 할인 대상이 맞다고 판명이 났잖아요. 조건이. 그래서 이게 실행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걸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들어와도 실행이 여기까지 들어와도 여기에서 튕겨져 나가서 여기 실행 못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두 개를 내가 동시에 만족시키고 싶다. A 조건, B 조건 모두 true일 때 어떤 결과를 실행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중첩해서 쓰시면 됩니다. 뭐 원리는 되게 간단하죠. 이거 두 개를 다 통과해야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만족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 되겠고요. 이풍만 이용해서 풀기, 이게 답이 되겠고, 근데 이제 우리가 LG랑 LGF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간단해지는 거죠. 이제 일단 얘네들은 지금 독립적으로 실행되죠. 요 이품문과 요 이품문과 요 이품문 세 개는 독립적인데, 보시면 저기 할인 대상이 요거 같은 경우는 에이지가 19 이하인데 할인 대상 이미 결정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할인 대상이 이제 따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를 또 LG로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할인 대상이 결정이 되는데 얘가 실행될 필요는 없죠. 이미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된다. 이러면 이제 일단은 내부적으로 컴퓨터가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LG 입술하면 위에서 따졌던 조건을 기억을 하고 있다. 밑에서. 그죠? 자, 그래서 만약 이거라면 이거 해라. 그게 아니고 이거라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여기까지 이 if문이 내려왔다라는 건 여기를 이미 체크를 했는데 아니라는 게 판명이 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에이지가 무조건 뭐라는 거예요? 60보다 작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59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 따질 필요 있습니까? 여기서 이미 따졌잖아요. 그죠? 이거를 따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를 만족하니까 여기에서 안 걸리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한 결과를. 그럼 우리가 조건을 하나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LG if를 쓰면 좀 더 내가 조건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이제 더 좋은 거. 자, 일단 여기까지 하셔도 되게 잘 한 거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은 할인 대상이거나 할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게 따지면 할인 대상인만 딱 판별하고 아니면 무조건 뭘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종은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게 할인 판별 코드를 작성하게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터널 문제도 그냥 빠르게 한번 같이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터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이냐 실패냐 딱 두 개만 우리가 따질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자, 차의 높이가 170이라고. 차의 높이가 170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요 카 170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차의 높이를 요거랑 대조해 봐서 차의 높이가 더 크면은 충돌이 나는 거죠. 더 크거나 같으면. 자, 따지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요거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충돌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래서 첫 번째 것 딱 부딪히면 두 번째, 세 번째 것 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가 우리가 이 장애물 여러 개를 두고 이 장애물을 통과합니까? 통과하지 못합니까?
라는 걸 볼 때는 앞에서부터 그냥 우리가 체크해 나가면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걸리면은 바로 판명이 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패스를 가지고 따지시면은 이게 조건을 여러 개 따지셔야 돼요. 카가 170보다 큰 경우죠. 이게 패스잖아요.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LG 뭐 이런 걸로 크래시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죄송해요. 카가 터널 월 이렇게 가야죠. 자, 그래서 터널 1 통과했다고 바로 패스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것도 따져요. 이렇게 2도 통과했습니까? 그죠?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시만족. 1 통과하고 2 통과했습니까? 2 통과했다고 또 바로 패스하면 안 되고 3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패스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그리고 2번에서 실패하면 역시 이거 크래시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답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답도 답이긴 한데 이것도 답이긴 한데 이렇게 푸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되게 복잡하죠. 따질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부터 걸리는 것부터 하나씩 따져 나가고 이거 3개 안 걸리는 것만 확인하면 무조건 패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코드를 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별로 안 좋다. 그리고 뭐 LG 심지어 우리가 이걸 LG를 아니까 이렇게라도 할 수 있지 LG를 모르면 이거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이 나오긴 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거고요. 자, 답은 이제 이렇게 내시는 게 좋아요. 터널보다 터널 1이죠. 요거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러니까 충돌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바로 충돌하면 끝내버리려고. 이렇게 크래시하면 되죠. 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 통과를 할 수 있죠. 터널이 파보다 커서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오케이. 이제 두 번째 거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통과하면 그때야 비로소 이제 두 번째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때 걸리면 이거 하고 끝내면 되죠. 3번 볼 필요도 없잖아요. 여기도 이제 통과했으면은 3번 보시면 되고 이마저도 통과했으면은 이제 패스죠. 이거 3개 다 통과하면 패스인 거니까 이런 구조 짤 때 어차피 한 번 딱 우리가 여기서 선택이 되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그때 우리가 LG를 쓰는 거죠.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거 딱 첫 번째 걸리면 크래시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충돌했습니다. 결론 내고. 이거를 이렇게 안 하시면은 결과가 또 이상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 상식대로는 첫 번째 걸리면은 크래시거든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잠시만요. 그냥 이렇게 진행할게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좀 합리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 3개를 다 따져봤는데도 충돌을 하지 않는다. 패스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LG를 통해서
크래시가 아니면 조금 패스니까 크래시인 경우 다 따져보고 나머지는 다 패스로 처리를 하시면 된다. 하나라도 걸리면 나머지가 통과되더라도 바로 크래시하면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세 개가 다 통과가 되어야만 되는 건데, 잠시만 왜 이렇게 나오지? 아, 이렇게 가야 되네요, 그죠? 아, 제가 실수했네요. 그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해서 이렇게 정답을 낼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리만 아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직접 많이 써보셔야 이때쯤에 LGIF를 써야 되는구나, LG를 써야 되는구나 좀 감이 오실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조건문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하고요. 오늘은 입력에 대한 얘기하고 마무리를,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정리를 하시고요. 정답도 제가 바로 올려드릴게요. 정답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저희가 이제 system.out.println, 요게 출력이라는 거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많이 써왔고 앞으로도 많이 쓰게 될 그런 명령어가 되겠는데, 자, 요거의 작동은 우리가 콘솔 창이라고 불리는 요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뭔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자, 해서 이제 다시 프로그램을 한번 볼게요.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원리가 소스 코드가 있고요. 소스 코드. 글씨가 너무 지저분하네. 네, 소스 코드. 이게 확장자가 자바입니다. 자, 이렇게 소스 코드가 있고, 근데 이게 바로 실행이 안 된다 그랬죠. 왜? 여기 작성되는 거는 영어잖아요. 영어나 숫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는 실행을 못한다 그랬죠. 이게 다 영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거를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다 그랬죠. 이름은 똑같고요. 소스 코드 이름 그냥 소스 코드라고 제가 지금 한 겁니다. 그냥 클래스 파일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시 이거는 정확히 내용은 동일해요.
우리가 컴퓨터한테 시키고 싶은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요거랑 요거랑 같은데 단지 이제 영어로 쓰여 있느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예요. 바이트 코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트 코드로 변환된 파일이냐 아니면 그냥 원본 소스 파일이냐, 이제 이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시키는 건 요걸 실행시키는 겁니다. 요 파일이 없으면은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파일은 요걸로부터 만들어지는 거고, 요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요걸 컴파일이라고 하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이 내용이 컴파일 돼서 나오는 순간 파일이 이원화되죠. 그렇죠?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코드 있죠? 이거는 이거고요. 이거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실행돼서 이렇게 패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얘가 실행된 결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를 50으로 바꾸고 컴파일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만 50으로 바뀌어 있고 여기는 여전히 70이겠죠. 자, 그래서 요거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계속 70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버전 1차 버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서 시중에 내놨어요. 누군가 사용하겠죠. 그렇죠? 자, 그 사람은 무조건 70살이라고 볼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나이를 70살 말고 다른 50살로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거 사용하는 사람이.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나이를 직접 50살을 넣어서 확인해보고 싶을 수 있죠. 우리 프로그램에. 그렇죠? 자, 근데 우리 프로그램 무조건 뭐로? 70으로 지금 고정되어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용자가 저기요, 여기 70살 말고 다른 숫자 넣고 싶은데요 라고 해서, 아 그래요? 바꿔줄게요 하면서 여기를 고친다고 이게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이거를 고친 다음에 이 7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50으로 고친 다음에 다시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죠? 요 고쳐진 내용으로 이 클래스 파일을 다시 만들어내고요. 이거를 이 사람한테 줘야 이 사람은 50이라는 결과값을 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또 50 말고 40살이 또 궁금하대요. 또 얘기하면 이걸 그때마다 바꿔서 이걸 만들어서 줘야 되잖아요. 이 너무 힘든 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여기 원하는 거 직접 넣어서 써라 라고 하고 싶은 거죠. 프로그램 제작자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 사용자, 프로그램 사용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도록 해야 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얘가 프로그램한테 원하는 걸 넣어줘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뭔가 자신의 것을 보여줄 때는 출력을 통해서 보여주죠. 출력. 자, 글씨가 조금 그림이 지저분해져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출력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럼 이제 사용자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사용자가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거. 그럼 사용자 쪽에서 이거를 프로그램 쪽으로 넣어주는 걸 이제 입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력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프로그램과 사용자가 소통을 하게 할 수 있어요. 양방향으로. 입력 없이 출력만 하면 컴퓨터가 뭔가 계산해서 난 결과를 그냥 딱 보여주고 그 사람은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니즈를 반영을 하려면 입력이라는 거, 사용자 입력이라는 걸 받아야 되고 그 입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처리를 통해서 다시 출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바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우리가 한번 딱 만들어졌을 때 얘가 이 사람한테 입력을 요구해서 그걸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입력이고요. 우리는 그 입력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 파일 하나 더 만들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출력을 다시 볼 거예요. 출력과 입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출력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거를 조금 분석을 할 건데 이렇게 A 잘 출력이 되죠. 왜 여기에 출력이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콘솔, 우리가 콘솔이라고 부르죠.
왜냐면 우리가 정확히 여기 지목했어요. 콘솔에다가 출력하라고. 여기서 보시면 시스템이라고 있죠. 여기서 시스템. 요게 곧 콘솔을 지목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곧 여기를 지목하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요거예요. 요 화면을 지금 여기에서 이 툴에서 직접 연동을 해서 좀 깔끔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출력이 된다라는 건 실제로는 여기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 창은. 요게 요거랑 같은 거고요. 요게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지칭하면은 요거를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웃은 뭡니까? 내보내다 이런 거죠. 밖에,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력에 관한 일을 할 때는 여기를 아웃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다시. 자, 여기서의 시스템은 뭐다? 콘솔을 의미하고요. 아웃은 뭐다? 출력에 관한 일.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개의 점으로 구분된 이 세 개의 내용을 쪼개서 보자면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출력에 관한 일, 요거는 이제 출력 상자가 있어요. 출력 버퍼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냥 여기에다가 쏟아 부어라 이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줄 받고 요거까지 포함된 내용이 여기입니다.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요.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출력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아웃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ln도 있고요, 프린트도 있고요, 프린트 f도 있고요. 되게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조금씩 기능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다 뭐다? 출력에 관한 일이에요. 출력에 관한 일을 좀 세부적으로 이건 뭐 출력을 한 다음에 줄을 바꾸고 출력한 다음에 줄을 안 바꾸고 이거는 어떤 포맷을 이용해서 출력을 좀 더 꾸며주고 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거죠. 출력에 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스템 안에, 아웃 안에. 자, 우리는 뭐 요거까지는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네요. 요거 차이를 볼까요? 실행을 해보시면은 요 AABB는 딱딱 줄 바꿔서 예쁘게 나오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아무리 여러 개 쓴다 하더라도 이게 딱딱 줄이 박혀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붙어서 나오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프린트 ln이라는 기능에는 자동 줄 바꿈 기능이라는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작동이 조금씩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웃 쪽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출력에 관한 일이라고 했죠, 이게? 그럼 뭐도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 말씀드리다시피 시스템은 여기를 의미하고요. 인이라는 게 있어요, 인. 당연히 요거는 입력에 관한 일이겠죠.
자, 이런 내용인데 뭐 이건 자세히는 모르셔도 돼요. 자, 보시면 이제 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인력에 관한 일이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웃은 출력에 관한 일을 하고요. 인은 입력에 관한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뭐 여기가 이게 프린트 ln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프린트 ln. 그렇죠? 여기는 리드 라는 게 있습니다. 뭔지는 자세히는 모르셔도 돼요. 이런 게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능을 제공하는 것들이 아웃에 여러 개 있고 인에 여러 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의 아웃에 요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면 시스템의 아웃에 요걸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요. 시스템은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인은 입력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리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뭔가 입력이 이루어지면, 입력이라는 게 여기가 우리 뭐 적는 거겠죠, 여기서 뭔가를 적으면 그거를 읽어서 프로그램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읽을 때 무조건 숫자를 읽어요. 어떤 특정 숫자를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변수에 넣어주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 빨간 줄 뜨는데 여기 살짝 여기 눌러볼게요. 그래서 눌러서 두 개가 뜨죠. 위에 거 add throws declaration 이걸로 이렇게 추가를 해줄게요. 자동으로. 자, 요거 예외 처리에 관한 내용인데 아직은 여러분이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어요. 빨간 줄 사라졌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출력이 되는 건 이제 요거 출력된 거고, 이제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막 뭔가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건 이제 보여준 거고, 프로그램이 보여준 거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적어서 프로그램에 넣어줄 겁니다. 엔터를 치면 들어가요. 뭔가 49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얘를 좀 지울게요. 좀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1을 입력해서 엔터 치면 49가 들어가요. 2를 넣으면 50이 들어가고요. 3을 넣으면 51이 들어가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숫자 1을 입력하면은 문자로 들어가거든요. 문자 1이랑 숫자 1이랑 다르다 그랬죠? 저희 문자 1은 내부적으로 컴퓨터가 처리할 때 얘를 49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1이라고 문자 1이 1처럼 생겼다고 정말 1이 아닙니다. 이 문자는 내부적으로 처리될 때는 내부적으로는 49라는 숫자로 처리가 돼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A라고 입력한다. A는 97로 처리가 되거든요. 내부적으로. 제가 A를 입력하면 97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자세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뭘 보시면 되냐면 내가 입력한 값이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렇죠? 들어와서 여기 변수에 담겼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출력을 했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쓰실 일은 없어요. 지금 단지 이 시스템에서 in이라는 거는 이 콘솔 창에서 입력을 담당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리드라는 기능을 한번 써본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여기에 여러 개를 이렇게 입력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hello라고 쳤을 때 hello라는 값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거는 제대로 이걸 못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막 프로그램을 여러 개 짜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하기 좀 귀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바가 이걸 대신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콘솔 창에서 막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개 입력하면 그 입력한 걸 그만큼 다 읽어서 프로그램 안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자바가 제공을 해줘요. 우린 그걸 그냥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입력과 출력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잘 읽어서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제공을 해주는 그게 뭐냐 라는 것만 알면 되겠죠. 자바에 이제 스캐너라는 게 있어요. 자바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바를 설치하시면 무조건 있는 겁니다. 자, 사용법은 일단 요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쓰시면 돼요.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여기 좀 많은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입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이해할 필요는 굳이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클래스와 객체라는 걸 알게 되시면 그때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은 그냥 사용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가 스캐너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이 스캐너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똑같이 작성하시고요. 자, 빨간 줄, 여기 빨간 줄 뜨신다 라고 하시면 요거를 적어줘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직접 적는 게 귀찮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컨트롤 쉬프트 영어 5 이렇게 눌러보세요. 자동으로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스캐너 쓸 때는 그냥 요거는 고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5에서 임포트라는 거를 추가하시고 자, 그리고 쓰시면 되고요. 이 스캐너라는 건 말 그대로 이름 자체가 스캐너잖아요. 읽어오는 녀석이거든요. 어디 걸 읽어야 됩니까? 우리 여기 시스템 읽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시스템.in이라는 것을 여기다 넘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싹 긁어오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다 우리가 입력한 값이 얘가 긁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변수라는 거는 아시겠나요? 이게 변수거든요. sc가 스캔이라고 해도 되고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sc 스캐너의 앞자들을 따서 sc라고 제가 지었고요. 이제 얘 가지고 다양한 또 우리가 이 시스템.out이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듯이 얘가 여러 가지 기능을 또 제공을 해요. 요거 스캐너의 별명 우리가 sc라고 지은 거고요. 이제 얘를 가지고 뭐 sc 점 이 out처럼 점 하시면 이제 얘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거든요. 자, 그래서 뭐만 아시면 되냐면 일단 next line 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스캐너는 값을 스캔 거기라고 할게요. 스캔해가 여성은 좀 것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 넣어준 거 이거거든요.
그리고 요거 그냥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하나 딱 작성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복사해서. 자, 그리고 요거는 한 줄 읽기. 요거는 한 단어. 한 단어라기보다는 공백이 나올 때까지. 요거는 역시 숫자의 요거. 일단 이렇게 3개 아시면은 입력을 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것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요거 넥스트 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코드상에 넥스트 라인이라고 적으시면은 요거 실행되는 시점에서는 프로그램 진행이 멈춥니다. 멈추고 대기예요, 대기. 언제까지 대기하냐면 사용자가 입력을 마칠 때까지 대기해요. 제가 이 밑에다가 출력문 하나 적어볼게요.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끝이 나오겠죠. 이거 없이 하면은 요것도 주석 처리할게요. 여기 위에 거 이제 안 할 거니까. 프로그램 끝 되죠? 요거 실행되고 끝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근데 여기 이거 이제 푸시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대기하죠. 프로그램 끝 안 나오고 계속 대기하죠. 언제까지 대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 쳐서 입력을 종료할 때까지. 엔터 쳐서 종료가 되면, 입력이 종료가 되면 프로그램 끝 이게 나오고 프로그램이 끝나죠. 그래서 이렇게 작동은 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방금 위에서 살펴봤던 리드 있죠. 요거랑 작동은 비슷한데 얘는 좀 우리가 사용하기 불편하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 깔끔하게 한 줄 싹 읽어요. 싹 읽어서 어떻게 해준다? 똑같이 이렇게 변수에 넣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트링, 문자열 스트링 이렇게 넣어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스트링 변수에다가 문자를 이렇게 넣는 거 아시죠? 우리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넣어봤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직접 넣으면 무조건 AA라는 거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입력한 값을 그대로 여기다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sc.nextLine을 여기다 쓰시면 된다. 얘가 우리가 입력한 값을 읽어서 여기다 넣어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정말 여기 str에 우리가 입력한 값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출력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입력한 값은 str입니다. 그래서 AA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입력한 값이 그대로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죠. 됐죠? 이렇게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무조건 이 넥스트 라인을 하면 문자로 읽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숫자로 갖고 싶다. 내가 지금 입력한 거 이렇게 하면은 1, 2, 3이 지금 문자가 아니니까 숫자가 아니라 문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산술연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내가 숫자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뭐 쓰면 된다? 요거 대신 요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next int. 그럼 얘는 숫자로 넣어줘요. 여기에 들어가고요. 얘를 다시 또 출력을 해볼게요. 됐죠? 123을 넣으면 123이 나와요. 이건 숫자입니다. 인트에다 넣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서 프로그램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자, 요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쓰면 된다?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 넣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5로 추가해주시고 이제 여기를 70으로 할 게 아니라 사용자가 궁금한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입력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20을 입력하면 20살, 그래서 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고요. 77살이라고 하면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77살이면서 할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상호작용,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해서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은 일방향, 단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입력과 출력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만들 프로그램들이 입력과 출력이 쓰일 거라서 소개를 드렸고요.